얘들아,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들의 성질을 이제 들어갈 건데요. 알칼리 금속은 금속에 대표할 수 있는 1조 원소로서 얘네들은 알칼리만의 특징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해서 이렇게 배울 건데 보자. 줄기표상에서요. 이렇게 1쪽에 속하고요. 1쪽에 속하는 금속 원소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가 빠져야 되느냐?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세슘 그 중에서 수소 얘가 제외가 되겠죠. 그래서 얘를 꼭 주의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일단은 우리는 20번 안쪽으로 우리가 자주 쓸 거라서요. 19번 칼륨 여기까지를 대표 보면 되고 루비딘과 세슘은 학교에서 설명을 해주시면 그때 추가적으로 아시면 됩니다. 일단 공통 성질은 실온에서 모두 고체 상태고 은백색 광택을 띄어요. 물론 우리가 금속, 비금속 성질에서도 우리가 얘기했었는데 그거 말고 알칼리만의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더 주의해서 봐야 돼. 여기까지는 비슷한 성질이죠. 다른 금속에 비해서 밀도가 작습니다. 밀도가 물보다도 작아서 반응을 시킨다면 여기 오른쪽 아래에 반응하고 있는 거 보입니까? 물 위에 떠서 반응을 해. 밀도 때문에 이런 표현이 이제 등장할 거고 칼로 쉽게 잘릴 정도로 무르다라는 거야. 물론 칼은 우리가 날카로우니까 잘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나무칼 같은 조금 뭉툭한 이런 걸로도 잘릴 수 있고요. 당연히 완전히 같진 않지만 얘들아 지우개 정도? 그런 정도의 물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금속이므로 열과 전기 전도성이 큽니다. 열과 전기를 잘 전도해 준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도선에 금속도를 많이 쓸 수 있지. 반응성. 여기서부터 이제 화학 반응이 시작되는데 화학적 성질 중요합니다, 얘들아. 반응성은 너무 중요하고 문제 낼 게 많아요. 반응성이 매우 커서 밑에 나와 있는 산소와 반응할 거고 물과 반응을 할 거야. 그래서 산소, 물과 반응을 잘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응성은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커지거든요. 그래서 리, 나, 칼, 요 순서로 반응성이 커집니다. 오케이. 루비딘, 세슘 얘네들은요 사실상 반응을 시킬 수가 없어. 아주 폭발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이러한 반응을 하는 대상이 산소랑 물이니까 공기 중에 너무 많지. 따라서 보관할 때의 주의점이 꼭 같이 따라오는 특징인데요. 물과 산소와의 접촉을 막기 위해서 석유, 벤젠, 액체, 파라핀 이런 식으로 물과 산소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게 목적이야. 오케이? 중요합니다. 17조 할로젠과도 반응을 잘 하는데요. 이거는 할로젠의 반응성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반응식을 쓸 거고 어떻게 이용되는가 대표 나와 있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챙겨가면서 우리는 중요한 요 반응식을 적어 볼 겁니다. 반응식 쓸 수 있어야 돼요, 얘들아. 선생님 일반식으로 쓸 건데 일반식은 뭐냐면 리튬이든 칼륨이든 그리고 중간에 나트륨이든 걔네들이 다 연결될 수 있도록 메탈 요 M으로 요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얘네가 산소를 만나지 그런 다음에 어쩔 수 없이 결합이 뒤로 나오면서 이온 결합을 안다라는 전제로 우리가 해야 되는데 M 알칼리 금속은 플러스 1이 되고요. 산소는 2-가 되기 때문에 M2O 이런 식의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화학 반응식에서는 개수를 맞춰줘야 되거든. 산소가 2개 있는데 1개만 쓸 수는 없어서 이렇게 2배가 되고요. 4배가 될 거야. 오케이. 이로 인해서 어떠한 특징들이 있느냐. 광택이 있었거든. 광택. 산소 만나면 광택을 잃어버립니다. 어떤 탐구들이 나오냐면 단면을 잘랐어. 이런 식으로 금속의 단면을 우리가 잘랐는데 여기를 띡 잘랐단 말이야. 그랬을 때 드러난 표면이 금방 검게 변한다. 어둡게 변한다. 이런 표현이 나올 거예요. 그거 광택을 잃은 거야. 오케이. 이런 표현 주의해서 보시고 그리고
산소와 만났던 이러한 상태를 산화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산화물을 형성한다. 산소와 만나서 결합한 상태를 의미해요. 그랬을 때 얘네들이 지금 일반식으로 쓴 거랑 실제랑 또 매칭이 잘 안 될 수 있어서 선생님이 써보면 Li2O 그리고 Na2O K2O 이런 모습으로 쓸 수 있겠죠. 모두 다 익혀놔야 돼. 오케이. 두 번째, 물과 격렬한 반응을 합니다. 물과의 반응도 일반식으로 써보면 요 메탈과 물이 만나요. 그랬을 때 MOH가 되고 수소 기체가 발생해요. 얘네들로 인해서 또 개수를 맞춰줘야 되는데 왼쪽에는 수소가 2개밖에 없는데 오른쪽엔 총 3개죠?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우리가 맞춰줘야 돼. 그래서 요렇게 그러면 이렇게 개수를 다 맞춘 다음에는 약분이 안 되는가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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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가 여기 생략된 거는 1이 있지? 따라서 약분이 안 되면 모든 원소의 개수가 맞으면 요렇게 확정 됐습니까? 특징 또 알아야 되겠죠? 요렇게 물이랑 결합한 이후에 만들어진 요 생성된 화합물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요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얘가 수산화 이온이요 염기성을 띠게 해요. 그래서 액성은 염기성이 되고요. 페노프탈레인이 대표 염기성을 확인하는 지시약이거든. 얘네로 인해서 염기성 붉은색을 나타냅니다. 오케이, 이렇게 붉은색 띄는 거 보이죠? 그리고 수소 기체가 발생해. 그로 인해서 기체의 확인법, 수소 불씨 가져다 대면 퍽 소리를 내며 탑니다. 오케이. 스스로 타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가연성 기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떠한 애들이랑 바꿔놓냐면 요 밑으로 와보면 산소 그리고 이산화탄소 이런 식으로 바꿔놓을 거야. 그랬을 때 우리가 확인법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산소는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타오르게 한다. 이산화탄소는 석회수를 부역해 한다. 그래서 요 3가지 기체 확인법이요. 고3 때까지 계속 쓰게 될 거야. 꼭 잘 기억을 해놔야 되고요. 얘네들도 일반식 말고 실제 반응한 모습으로 써주면 LiOH 수산화는 리튬 만들고 NaOH 얘는 조금 더 익숙하죠. 수산화 나트륨 그리고 KOH 이렇게 일반식과 실제 화합물을 만든 모습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듐, 세슘 이렇게 나와있지. 원자번호는 점점 커지고 이것은 반응성이 커지는 순서였어요. 녹는 점, 끓는 점 이걸 봤더니 녹는 점 NP, 끓는 점 BP 내가 상온이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보는 거야. 그랬을 때 상온이 존재하는 게 내 상태를 결정해 주거든요. 그러면은 리튬 녹지도 못했어. 왜? 상온은 20도 정도로 여기 현재 마찬가지. 오케이? 따라서 상온에서 모두 고체다 이런 표현이 나온 겁니다. 오케이? 할로젠에서 또 상온에서의 상태 중요하기 때문에 볼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 20번 칼륨까지는 밀도가 물 1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1보다 작죠? 그래서 물에 떠서 반응을 합니다. 얘네는 반응시키기 어렵다라고 했고요. 오케이. 할로젠으로 갈게요. 할로젠은요, 주기율표의 17족에 속하는 비금속이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비금속의 대표예요. 비금속의 성질 당연히 가지고 있지만 할로젠만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얘도 중요하고요. 우리는 일단 아스타틴 빼고 이렇게 플로린부터 아이오딘까지 이렇게 일단 세트로 아시면 됩니다. 2개의 원자가 결합을 하고 있는 이러한 형태로 얘네는 살고 있어. 이 원자 분자 이렇게 표현하거든. 따라서 F2, Cl2, Br2,
I2. 요렇게 삽니다. 독특한 색을 띠는데 색깔도 중요해, 얘들아. 색깔은 여기 옆에 요렇게 나와 있거든. 엷은, 옅은, 황색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는요, 담황색 이렇게도 표현해요. 그래서 요것도 하나 써놓고 책마다 표현하는 게 조금 달라서 황록색, 젓갈색, 흑자색 이렇게 나와 있거든. 얘도요, 옅은 갈색, 엷은 갈색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고요. 흑자색은요, 보라색. 요렇게 씁니다.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아진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오타예요, 얘들아.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아지거든. 요거는 오타. 그래서 이게 상태를 결정합니다. 밑에서 볼 거고. 비금속이므로 열과 전기 전도성이 없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 탄소 14족이고 걔 빼고는 없다. 비금속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물에 거의 녹지 않거나 매우 조금 녹아요. 이거는 극성이냐 무극성이냐 이러한 분자의 성질이 필요한데 일단은 학교에서 여기까지는 설명을 안 하셨을 수 있어. 그래서 선생님도 일단은 잘 안 녹아요 이렇게만 하고 넘어갈 거고요. 추가 설명은 어떻게 했는지 각자 반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반응성이 큽니다. 그런데 반응성이 크다고 해서 아까 알칼리처럼 산소랑 물을 좋아하느냐 그건 아니야. 그때그때 얘네들은 좋아하는 대상, 반응하는 대상이 달라지는데 할로젠은 금속 좋아하고요. 수소를 좋아합니다. 따라서 금속과 수소와 잘 반응하고 밑에서 반응식도 써볼 거예요.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커지는 요 반응성 때문에 아까 알칼리랑 또 완전 반대죠. 조심해야 돼요. 아이오딘 그리고 브로민 그리고 염소 플로린 이렇게 반응을 아주 잘해. 오케이. 이용되는 것들 한번 보시고 잘 낚일 수 있는 게 물을 소독하는 거냐 이거는 염소고 상처를 소독하는 거냐 이거는 아이오딘입니다. 요런 거 잘 봐야 되겠지. 폴리오린에서요 아이오딘으로 갈 때 아까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지는데 선생님이 오타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이때요 상온에서의 상태를 MP와 BP로 확인한다 그랬지. 내가 현재 MP도 지나지 않았어. 그러면은 고체가 될 거고 내가 현재 MP와 BP의 사이야. 그러면은 녹았지만 끓지는 않은 액체가 될 거고 내가 BP까지도 지난 상태야. 그러면은 이 온도에서는 기체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상온의 위치를 체크해 보는 거야, 얘들아. 상온이 현재 어디야? 여기. 지나버렸네. 그래서 기체. 마찬가지. 그런데 브로민. 상온이 여기죠. 그러니까 뭐다? 액체. 오케이? 그리고요. 아이오딘은요. 녹는 점도 못 지났네. 그래서 고체. 요렇게 연결. 상온에서 상태로 우리가 얘가 고체고 액체고 기체고 요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속과 반응 요것도 일반식으로 먼저 쓸게요. 금속과의 반응은요. 요렇게 M과 할로젠은 X로 쓰거든. 그렇게 해서요. MX 요거는 왼쪽과 오른쪽에 한 개씩 선생님 딱 맞았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로 안 돼요. 왜냐? 얘는 X2로 산다 그랬지? 그래서 할로젠은 이 원자 분자다 요 특징이 중요한 거야. 아무리 화살표 전후에 원소의 개수, 종류 다 맞다 하더라도 얘들아 얘네들이 현재 살고 있는 모습이 틀렸으면 그 반응식은 틀린 거야. 따라서 요렇게 일반식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바꿔볼까? NaCl2 그래서 ENaCl 뭔가 마음이 더 편하죠. 이건 자주 본 거니까. 하지만 LiCl, NaCl 이런 식으로 다 아셔야 되고요. Cl만 있는 게 아니야. LiF, NaBr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다 따져봐야 돼. 당연히 NaI도 있고요. 오케이. KCl
KI 등등등 너무나 많아. 그래서 우리가 일반식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수소의 반응 볼게요. 수소와의 반응은요. 이렇게 수소 그리고 할로젠. 이렇게 반응식이 완성이 됩니다. 따라서 얘네들도요. HF, HCl, HBr, HI 이렇게 쓸 수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많이 본 HCl 얘만 익숙할 수 있는데 나머지들도 다 수소와 반응한 할로젠 모습이에요. 이랬을 때 얘들아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이요. 수용액에서 여기 수용액 산성이다.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면 얘네들은요. 수용액에서 산성 즉 수소 이온을 이렇게 내놓을 수 있어. 그냥은 안 돼요. 수용액에서만 가능한 일이야.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수소 이온이 있을 때는 우리가 산성이다 이런 표현을 나중에 산 연구에서 더 자세하게 배울 거거든요. 어쨌든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얘네가 수소와 반응한 다음에 물에 들어간다면 수용액이라면 그랬을 때는 산성을 띱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산성을 띠는 그 반응하는 속도 격렬하다, 매우 격렬하다, 잘한다, 반응을 그냥 확인한다 이런 식으로 반응성 원자번호가 작을수록 이렇게 크다 그랬지? 그러니까 요런 표현도 중요한데요. 매우 격렬하게 수소랑 반응하다 보니까 걔네들은요. 수소를 내놓는 정도가 달라. 요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개념인데 플로린은요. 아주 잘 결합하고 수소를 잘 안 뺏기고 자신이 가지고 있으려고 해. 그래서 산성의 세기가 약합니다. 나머지는 다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오케이? 따라서 요 표현까지도 좀 알아놓으세요. 약한 산성이다. 이거는 내가 수소 좋아하니까 안 줄 거야. 그런 뜻이고 주긴 줘. 이렇게 줄 수는 있어. 그래서 산성을 띠긴 띠지만 매우 약하다. 요런 표현이에요. 오케이. 따라서 여기까지 해서 얘들아 할로젠, 알칼리 마무리 정리하고 요 수업은 이제 마무리합니다. 알칼리 금속뿐만 아니라 금속들은요. 불꽃의 색깔을 가지거든. 리튬, 빨간색, 나트륨, 노란색. 그래서 요게 좀 많이 등장하고요. 보라색, 빨간색 요렇게 돼요. 하나만 더 업그레이드해서 내용을 얘기한다면 리튬이랑 루비듐은요. 불꽃색으로 구분이 안 돼. 그럴 때 우리는 뭐 찍는다? 선 스펙트럼. 그러면은 선의 위치가 다르거든. 굵기도 다르고요. 개수도 다르고요. 이런 식으로 1차적으로 확인이 안 되면 우리가 점점 더 특징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서 그렇게 실험을 할 겁니다. 알아낼 거예요.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반응에서 노란색이 있으니까 이거 나트륨 있다는 거고 흰색 고체가 만들어졌네 NaCl이 만들어지는 이러한 격렬한 반응입니다. 할로젠 기체의 색깔 이렇게 나와있지 얘들아. 얘는요 말했다시피 이러한 기체들 즉 분자들의 색깔이거든. 물론 기체가 아닌 부분도 있지만 액체나 고체나 이런 상황도 있지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요렇게 분자 상태의 할로젠이 순수하게 있을 때 이때가 색을 띠고요. 요렇게 할로젠이 이온으로 되지. 여기 뒤에 보시면은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요런 식으로 이온 상태에서는요. 색을 띠지 않아요. 요거 중요해. 이온 상태에서는 색을 띠지 않고 분자 상태에서 색을 띈다. 오케이. 따라서 MPBP는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이렇게 알칼리 할로젠 마무리합니다. 반응식 중요하고 얘들아 어떠한 실험을 보여줬을 때 어떻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가 가시적인 효과들 중요해요. 오케이. 잘 정리하시고 문제 푸십시오.